이번 챕터의 주제는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입니다. 겉으로는 화면 이동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래그먼트 기반 앱의 구조를 다시 정리한 공식 기준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컴포넌트 이전에는 화면 이동을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으로 직접 조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은 앱에서는 괜찮아 보였지만 앱이 커질수록 이동 규칙은 코드 곳곳에 숨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보통 세 방향에서 터졌습니다. 이동 로직은 이벤트 핸들러마다 퍼졌고, 백스택 규칙은 팀마다 달라졌고, 화면 사이 데이터 전달은 런타임까지 불안했습니다. 구글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화면 이동을 그때그때 작성하는 임시 코드가 아니라 앱 구조의 일부로 선언할 수 없을까?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이 질문에 대한 공식 답이었습니다. 중심에는 내부 그래프가 있습니다. 앱 안의 화면, 화면과 화면 사이의 연결, 그리고 화면이 받는 값까지 한 지도 위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먼저 데스티네이션을 선언합니다. 이 앱에는 어떤 화면들이 있는지 프래그먼트를 이동 코드보다 먼저 그래프 안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액션을 정의합니다. 어떤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갈 수 있는지 이동 가능한 길을 그래프에 미리 적어둡니다. 화면이 값을 받아야 한다면 그 값도 그래프의 아규먼트로 선언합니다. 이제 이동 구조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각 화면이 요구하는 입력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를 둡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내부 그래프가 실행되고 각 데스티네이션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체됩니다. 실제 이동은 내부 컨트롤러가 담당합니다. 개발자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직접 흔드는 대신 그래프를 이해하는 컨트롤러에게 이동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감각이 바뀌게 됩니다. 버튼은 더 이상 화면 이동 규칙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버튼은 이미 선언된 길을 따라가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가장 큰 체감은 가시성입니다. 이제 화면 흐름은 머릿속에서 추론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뒤로 가기도 중요합니다. 화면이 많아질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복잡해지는데 내비게이션은 그 흐름을 그래프와 백스택 안에서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더 큰 변화가 나옵니다. 싱글 액티비티 아키텍처가 블로그에서만 이야기되는 취향이 아니라 구글의 공식 도구가 받쳐주는 패턴이 된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액티비티가 점점 호스트에 가까워집니다. 화면의 실제 단위는 프래그먼트 데스티네이션이 되고 전체 이동 규칙은 내부 그래프가 잡습니다.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프래그먼트 전환을 그때그때 조립하지 말고 처음부터 선언된 구조로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이동만 선언한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화면 사이로 데이터를 넘기는 문제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번들은 문자열 키와 타임 미듬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세이프 args가 붙습니다. 화면에 필요한 인자를 내부 그래프에 선언하면 이동과 수신에 필요한 코드가 생성됩니다. 흐름은 간단합니다. 먼저 목적지가 받을 아규먼트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 디렉션즈로 이동을 호출하고 받는 쪽에서는 args를 객체로 값을 꺼냅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서 아이템을 눌렀다고 해보죠. 이제 번들을 손으로 조립하는 대신 상세 화면이 요구하는 타입에 맞춰 디렉션즈를 만들고 내비게이트 합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전에는 앱을 실행해 보기 전까지 모르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세이프 알그즈를 쓰면 그런 오류가 훨씬 앞단, 빌드 단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핵심 감각은 이겁니다. 화면 이동 코드가 더 이상 문자열 퍼즐이 아니라 타입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탭 구조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바텀 내비게이션이 따로 노는 위젯이 아니라 현재 데스티네이션과 같은 규칙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상단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면이 최상위인지, 언제 업 버튼을 보여야 하는지 내비게이션 구조와 연결되면서 앱 전체의 일관성이 올라갔습니다. 딥 링크도 따로 넣는 기능이 아니게 됩니다. 웹 URL이든 푸시 알림이든 결국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오는지를 같은 그래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앱이 커지면 그래프도 하나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증 흐름, 메인 흐름, 설정 흐름처럼 중첩 그래프로 나누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이 도구의 효과는 코드 밖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팀은 이제 화면 이동을 말할 때 어떤 화면이 어떤 인자를 받고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래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무에서 크게 느낀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화면 흐름이 문서처럼 읽히고 데이터 전달 오류가 더 앞에서 드러나고 팀의 구형 방식이 같은 방향으로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많아질수록 그래프 XML은 커졌고 복잡한 분기까지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프래그먼트 세계관 안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도구였지 화면을 만드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빠르게 표준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식 문서와 샘플 앱, 교육 자료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샘플 앱의 영향이 컸습니다. 구글이 보여주는 모범 구조 안에 내비게이션 컴포넌트가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이 방식은 사실상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가운데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액티비티 중심 시대와 컴포즈 내비게이션 사이에서 프래그먼트 기반 앱에 공식 레일을 깔아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는 화면 이동을 처음으로 공식 표준의 언어로 만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싱글 액티비티는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아키텍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